네, 매주 목요일에는 진짜 뉴스킹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준일 평론가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늘 이틀째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괜찮으십니까? 댁내 다 간에 아니, 근데 두분 평안하시고. 저는 솔직히 예. 지금 차가 이게 자가 운전하시는 분이 줄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운전하기 되게 편하더라고요. 길이 안 막혀. 길 안 막혀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게 서울은 제설이 잘 됐는데 약간 그 서울 외곽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 난리더라고요. 보니까 박준 그래요? 변호사도 지금 난리 났다고. 박 변호사님 왜 경기 남부 경기 남부 그러니까 무슨 거주하는데 수인선이 오늘 통제가 된다고 얘기는 아침부터 나오더라고요. 아침에 나오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겨울왕국이 돼 있더라고요. 겨울왕국이요? 저는 뭐 아침에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어요. 예전 예. 같으면 뭐 안 오면 네. 뭐 늦추면 되고 예. 대부분 출근을 미루면 되는데 예. 딱 맞춰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방송은. 다행스럽게 조금 일찍 예. 잠이 깨더라고요. 새벽 4시 조금 지나서. 새벽 4시에 나오셨어요? 5시 반에 나가야 되니까. 오늘 그래도 대단하신... 빨리 출발해서 대중교통으로 네. 버스로 강화문까지 가면서 봤어요 지금. 예. 평론가 얘기처럼. 예. 경기도는 다 눈속인데 예. 서초 딱 지나자마자 길이 뚫려요? 뚫려요. 제설 부분도 있고 예. 눈도 좀 더 많이 내린 것 같고. 그래서 서울 오니까 땅이 괜찮더라고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 이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설이 차이가 제대로 나는 안 돼가지고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저희 분당 제가 판교 쪽 거주하고 있는데 예. 나름 거기도 뭐 좀 잘 살고 아니 하늘 아래 분당인데 제설 자체가 아예 안 됐거든 제가 느낌이. 왜 많이 그랬을까? 내렸지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 서울은 하도 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니까 평소에 제설 차량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게 많이 잡혀 있어요. 네. 제가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있을 때 오클라호마라는 예, 데서 예. 살았거든요. 예. 눈이 안 와요. 근데 눈이 한번 0.1mm 오면은 다 마비돼요. 제설 장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텍사스 바로 위에 있는데 가끔 오거든요. 그러면 아예 다 도시가 마비가 돼요. 약간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경기 남부 쪽이 상대적으로 눈이 또 덜 오니까. 그렇겠죠. 아니 또 도로기도 하지만 네. 문제는 예산 부분이라고 봐야죠. 예산을 그대로입니다. 네. 영화칼슘 그 차 몇 대를 갖고 있고 몇 대를 풀었냐. 맞아요. 예. 서울 같으면 눈 온다고 하잖아요. 기상 오보가 나더라도 차가 돌아다니면 다 풀어놔요. 예, 맞아요. 제설차 있어요. 경기도도 근육도 넓기도 하고 예. 그만한 예산이 부족할 겁니다. 그렇구나. 그 차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경기도 일원에 사시는 분들은 진짜 그 눈 지금 다 때문에 거기다 출근 못 해요. 출근 못 해요? 출근할 수가 없다니까. 제가 겨울왕국이라니까요. 그 이제쯤 정도요? 풀리랬었나? 저희 애들 학교가 지금 그 고등학교 네. 아침에 저한테 문자 갔더라고요. 네. 오지 말라고. 학교에 오지 말라고. 여기 무슨 어디 강원도 평창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 여기 분당에 그냥 걸어가면 돼요. 근데 오지 말래요. 그만큼 눈이 많이 왔어. 제설 자체가 안 됐다. 이야, 심각하다. 정말 저희가 사실은 서울 시내에 있으니까 잘 모르고 지나가는데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네. 진짜 눈 때문에 아침부터 너무 고생. 경기도 장난 아니더라. 경기도 용인 광주 난리. 네. 예. 용인 강주 성남 수원. 예. 서초구는 깨진 보도블록도 없다. 경기도 화성시 초중고 휴교령입니다. 의왕시도 엉망진창입니다. 네. 근데 그 지자체들이 김동연 지사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 지자체들이 다 잘 사는 곳이에요. 의왕이나 예. 화성이나 뭐 나쁘지 않은데 아하.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직 배정을 안 한 거라고 봐야 네, 돼요. 예. 예산 지금 배정. 뭐 다들 난리네요. 은평구 사는데 은평구보다 다 집값 높은데요. 그러네. 예, 진짜 다 집값 높은 데인데. 예. 수원에 굉장히 많이 왔고 눈이 안양도 난리다. 예. 교통마비로 난리다. 이렇게 얘기들. 안산도 지금 눈이 많이 왔다. 예, 다들 지금 뭐 지역별로 다들 이천은 경기도 이천 50cm가 왔네요. 예, 경기도 이천은 50cm가 왔습니다. 부산은 해가 쨍쨍입니다. 예, 안산인데 제설 작업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화성 봉담 제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용인 휴교 나무도 부러졌습니다. 지금 뭐 계속 실시간으로 그 애청자분들께서 평택도 난립니다. 예, 글들을 계속 올려주고 계십니다. 경기도 좀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해서 정신 차려야 제설 돼요. 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 싶네요. 반복되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니까요. 서울은 하도 욕을 얻어 먹으니까 돈을 배정을 한 것 같은데 네.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그래, 안 어느 되죠, 안 지역에 되죠. 살든 안 돼요, 안 돼요. 눈이 와서 출근을 못 대부분 하는 경기도 사서 서울 가요. 그렇죠. 예. 근데 눈 때문에 출근을 못 하면 이게 안 됩니다. 예. 이런 거는 불가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예산을
어떻게든 확보를 해서 그렇죠. 예, 내년에는 눈이 많이 와도 예, 그 당황하지 않는 학교는 갈 수 있는 예, 이런 나라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원 게시판 때문에 국민의힘도 난리 났어요. 난리예요. 눈 때문에 난리, 당원 게시판 때문에 난리. 어제는 압수수색. 참 제가 답답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5시에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 고모님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긴 글을 올리셨습니다.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핵심은 이런 겁니다. 진은정이가 그랬는지 한동훈이가 그랬는지 김건희 여사를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개 목줄을 목에다 채워 집안에 가두라는 피를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한동훈 가족들이 써놨다. 그러고도 신지호는 고모가 본인 얘기하는 거예요. 고모가 한동훈 가족에게 벼락 맞을 집안이라는 말을 듣고도 참았다고 표현을 했는데 먼저 당대표 고모를 떠나서 인간 대 인간으로 생각한다면 해서는 안 될 말을 한동훈 가족들이 먼저 김건희 여사에게 개 목줄을 채워 집안에 가두라고 써놓고 한동훈이 하는 말이 표현의 자유라고 했다. 그러면 고모도 표현의 자유한 것이 뭐가 문제냐? 고모가 한마디 했다. 뭐가 문제냐?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게 그 막장 드라마 욕하면서 계속 중독성 있게 보는 것 같은 딱 그런 거예요. 맞아요. 일단은 야. 먼저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네. 이거를 공개한 거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얘기했지만 우리도 참는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똥 묻었지만은 쟤들도 만만치 않게 똥 묻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똥 싸움으로 가는 거야 지금 이게. 지금, 예. 와 이거를 근데 또 이렇게 되겠지 당연히 이 고모님이 참겠어 이미 그러니까. 입이 걸잖아요 이미. 예, 예. 돼지 집안이다 이런 거 막 쓰시는 깜짝 분인데. 놀랐어.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예. 참 이거를 지금 오늘 속보로 지금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독대 그러니까. 뭐 만날 예. 의향 있다 뭐 이런 거 막 외신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게시판 이 집안 싸움을 이걸 보고 있는 게 한심한데 그렇죠. 정말로 이거 언제 끝나냐 이거. 그러니까요. 그냥 빨리 예. 사퇴를 하든지 뭐 예. 그냥 당 대표 용인을 하든지 빨리 정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요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사실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는 것 같아요. 한동훈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기를 끝까지 바랬던 것 같은데 그게 뭐 신지호 부총장의 독단적 선택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네. 간에 시비를 건 거거든요. 쓰면 어때잖아요. 너희도 썼잖아 라는 거거든요. 이게 학전으로 돼서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가장 무서운 건데 네. 고모님도 전쟁에 참여를 하셔버려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냥 요렇고 말면 우리 체면 처리하고 그래 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오산입니다. 지금 말씀처럼 고모님 더 세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일종의 가족 대항전 비슷. 자 이래 되면 또 신지호 나와야 됩니다. 예. 또 이래 그렇죠. 되면 예. 그러면 장해찬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면전이 돼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한동훈 대표가 가장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럴 바에 처음부터 하든지 그냥 예. 썼다고 하고 미안하다. 예. 쓰면 어때? 예. 뭐 이런지 가든지. 예. 근데 지금 다 이렇게 한 거는 수사받고 범죄만 아니면 된다 이래가지고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지금 했던 것 같거든요. 예. 이거를 신지호의 독단 행동인지 아니라고 전 보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됐고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제일 당황할 것 같거든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한동훈 대표가 분노의 15분 기자들 백불에서 네. 지금 왕조 시대냐? 원래 당원 게시판 당 대표 욕하고 대통령 욕하라고 만든 거 아니야? 그 말도 못해? 이렇게 그러면 주장을. 처음 썼다 그러든가 썼다 그러든가 화를 내지 말고 썼어요 미안해요 통제가 안 되는 우리 가족들이 그럼 끝날 일 아닙니까? 예. 근데 서정욱 변호사는 썼다고 보더라고. 썼으니까 자기가 대응을 못하고 썼으면 썼다 그러지 그건 뭐가 어려 보여? 난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내가 태어나서 거의 처음으로 서정욱 장해찬하고 의견이 비슷해. 나도 썼다고 봐. 진은정 변호사가 네. 썼다고 봐. 썼다고 봐. 아니, 친구가 태어나서 이렇게 처음이야. 많은데. 태어나서 처음이야. 서정욱 장해찬하고 의견 서정욱 일치. 장해찬하고 처음이야. 사실 저는 최근에 YTN에서 장해찬 만났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친분 오랫동안 알았던 친구니까 화이팅! 그러니까 힘내겠습니다 형님 이러고 가더라고요. 되는 거지? 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얘기는 안 했어요. 뭐
다 생략돼 있습니다. 다 우리는. 예, 함축적 의미로. 잘해라 예찬아. 아니 근데 또 나왔잖아요. 지금 뭐가 나왔냐면 한동훈 대표의 부인이 과거 맘카페에서 여론 조작하다가 퇴출당했다. 그렇죠. 장해찬 씨 바로 등장합니다. 특검 꽃보내기 운동도 부인이 주도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거?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어제 예전에 그 뭐 국민뉴스라는 데서 또 이 언론사가 쓴 게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 제목이 네. 김건희 고모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 응원화한 내가 주도. 자발적이라던 윤석열 총장 응원화한 김건희 고모가 연출. 이게 몰라 갑자기 이게 또 돌기 시작해. 이게 2022년 야. 기사예요. 예, 예.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또 돌기 시작하는 거야. 예. 뭐 누군가가 공유를 했겠지. 그렇겠지. 나한테까지 왔겠지. 예. 그러니까 야. 야 우리만 냈어? 나만 꽃화원도 알고 보니 어. 양쪽 집안이 다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야 느낌은 나만 쓰레기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집안 대 집안 대항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고모하고 이쪽 한동훈 대표 가족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싸우게 되는 양상인 건데 사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경향신문 일면 보니까 완전 코리아 패싱인 거예요. 코리아 패싱이에요. 네, 코리아 패싱하고 이제 통미봉남을 미국이 주도하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렇죠. 예, 가장 그렇게 원치 되면- 않은 그림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런 그 문제를 어떻게 다 해결을 할 건지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네. 그리고 오로지 지금 하는 것은 당원 게시판에 썼네 안 누가 쓰면 썼네. 어떻고 뭐가 중요합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답답한 상황이긴 한데 네. 뭐 전면전으로 좀 치닫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뭐 이게 고모 의사라기보다는 김건희 의사라고 보는 게 여사 김건희 의사라고 여사.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신지호도 한동훈 의사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은 사실은 다 빼고 뭐 고모 뭐 다 아유, 장모 다 진짜. 빼고 밑에 부하들 빼고 한동훈 대 김건희. 이게 칼을 던진 거예요. 죽지 않으려면 죽여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그 맞는 사람도 맞아주는 게 아니죠. 맞고 다시 공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전면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 대표가 물러나지 않으면 이 상황은 계속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공작의 성격 이게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역시 공작은 국힘이지. 네. 근데 그렇다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좀 저속한 표현이 하도 많이 날 거고 저도 좀 쓸게요. 그냥 보스끼리 다이다이 붙어라 차라리. 맞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쪽에서 애들 다치니까 오야분끼리 나와가지고 이쪽 붙어. 오야분은 한동훈, 이쪽 오야분은 김건희. 윤석열 아니야, 김건희. 아니야, 김건희야.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합의를 보던지 네. 양가끼리 네. 뭐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봐야 되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벌써 3주째입니다. 예, 3주째 지금 당원 게시판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이고 그 사이에 소위 얘기하는 한동훈 대표의 3대 요구, 뭐 김건희 여사 라인 정리, 뭐 그다음에 뭐 해외 나가는 거, 그다음에 뭐 설명 이런 거 다 이제 이슈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정치력 부재 없는 그런 당 대표를 뽑은 것도 문제고 예. 윤석열 대통령의 유일한 특기가 이런 것 같아요. 예. 뭐 걸렸을 때 물고 늘어지는 거. 딴 거는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예. 어떤 것들 절 권력 투쟁으로 봐야 될지 뭐 모르겠지만 한쪽을 배척하거나 이 배제할 때 하는 방법. 윤석열, 뭐 김건희 같이 하는 거니까 그거가 딱 맞아 떨어져가 이게 지금 오래 가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만약 정상적인 정치 상황이라면 이게 이렇게 3주, 4주 갈 이슈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도 해결 못 하는데 한동훈 대표 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오늘 좀 얘기를 하겠지만 11월 10일에 있을 특검법 재표결이 이제 것은 사실은 그냥 그대로 될 것이다 봤는데 예.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주 상간에. 그래서 그것도 우리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한동훈 대표가 네. 방금 전에 이제 그 최고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안 싸웠어요 오늘은? 뭐 오늘은 안 싸운 것 같아요. 오늘 제2라운드 뭐 궁금했는데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주장을 했냐면 김영선 가차없이 쳐냈다. 그리고 앞으로 제2의 명태균 없게 하겠다. 과거 명태균 씨 같은 상황이 연출돼서 국민들께 상당히 송구하다. 그리고 본인이 비대위원장 시절 언급하면서 김영선에게 경선 기회도 안 주었다. 그러니까 어찌 보자면 그날도 그 얘기를 했어요. 분노의 15분 때. 이게 그 명태균 관련자들이 이 이슈를 덮고자 당원 게시판 논란을 키우고 있는 거 아니냐. 당대표를 이제 쫓아내려고 하는데 절대 그럴 일 없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자면 반전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 변호사님? 글쎄요, 뭐 저는 하여튼 반전.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정치력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검사 방법인 것 같아요. 수사하겠다. 예, 그거밖에 지금 보여주는 게 없는 것 같고. 네. 사실은 한동훈 지지자든 특히 국민의힘 사람들은 이거 보면서 좀 많이 지치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한동훈을 좀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이슈든지 해결해낼 수 있을까. 사실 윤석열 대표 차별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뽑아줬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모습 못 보이고 당원 게시판에서 본인의 진면목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아마 해결 못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아주 유의미한 얘기를 했어요. 이미 지난 4월 총선에서도 그런 유사한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그러니까 4월 총선에서 김영선 끊어내기는 내가 한 거야. 이거를 우회적으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특검을 받으라고. 그 차라리 그게 그래. 다 정치적 그러네. 수사해야 돼요. 그렇게 그래. 말하면서 특검할게요라고 하면 정치적으로 던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걸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이게 거기까지는 안 가.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무슨 뭐 여론조사 당내 경선 뭐 TF가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이 명태균 게이트에 엮여 있는 사람은 주로 친윤석열계 아니면은 비한동훈계예요. 그 중에서도 맞아요. 한동훈계는 없는 게 한동훈은 그때 정치도 안 했고 지금 다 비례 의원들 중심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그때 엮일 일이 거의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두 명 있을까 말까 뭐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사실은 약간 차도살인 느낌이 있어요. 어제 저는 그 한동훈 그러니까 압수수색 들어왔잖아요. 맞아요. 국민의힘에 네. 그게 이렇게 평온한 정당 압수수색을 처음 봤어. 처음 봤어, 진짜. 그러니까 옛날에 난리 나는데. 민주당이 그 윤석열 정권 초기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했을 때도 완전 다 집결했죠. 일단 맞아요. 문자부터 갑니다. 네. 몇 시까지 집결해. 집결해. 자 예전에 고발 사주로 김웅. 김웅했을 네. 때도 국힘 난리 났었어요. 난리 그때 났어요. 났는데 이번에는 네. 사상 초유로 집권 여당이 지금 압수수색 받고 있는데 네. 평온해. 아니 기자들한테 미리 더 알려줬다는 웃겨요. 밥 먹고 거잖아. 오라고 걱정. 아유 기다리지 마세요. 1시에 들어오니까 식사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취재하러 오십시오. 다 열어놓을 테니까. 그러니까 오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오전에 당에 왔다가 네. 이제 자료가 또 국회에 있는 걸 알고 국회로 갔는데 말했다시피 브리핑까지 해가지고 오후 1시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브리핑까지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오늘 몇몇 언론들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한동훈이 검찰에 문 열어줬나 그리고 한동훈이 검찰 손빌려 윤석열 부부 친다 이런 거예요. 검찰 손빌려 윤석열 부부 그러니까 친다. 뭐 자기는 안 엮여 있으니까 예. 이걸로 다 자료 줄 테니까 예. 물론 이제 이게 얼마나 유의미한지는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다 예. 줄 테니까 이렇게 하고 이걸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지네 집안 게시판 쓴 걸로 지금 꼬꾸라졌네. 전략 전술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항상 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예. 양다리 걸쳐놓고 살짝 이렇게 하면 그게 안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치고 나가야 돼요. 아예 네. 그냥 내가 한 거 맞다. 제대로 조사받아야 된다. 네. 윤석열 부부 이번 공천 엉망이었다라고 하면 치고 나가야 되는데 치고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한동훈의 한계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이게 검찰에게 문은 열어주고 제도 개선 TF를 만들어서 이 문제 핸들링은 우리가 할 거야. 그렇죠. 민주당이 주도하는 특검에게 맡길 수는 없어. 이제 이런 어떤 그 관점을 갖고 있는 걸로 보인다. 근데 어제 진짜 그 이상했던 게 그 브리핑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다 해야 된다라는 거고 문을 열어준 거 아니냐. 그러지 않고서 그리고 세상에 순차적인 그 압수수색이 어디가 있어요? 하려면 동시다발로 해야 되는데 당사 갔다가 국회 갔다가 다시 또 오후에 당사 와서 친절해. 예, 너무 친절한 친절해. 압수수색. 친절한 압수수색이. 그런 예. 압수수색이면 저도 변호사로서 참여하고 싶어요. 항상 이제 뭐 이거 제가 얘기하기 그렇지만 자문한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새벽이고 아침이고 막 정말 불이 나게 전화가 오거든요. 기본이에요. 교과서에 나오는 게. 긴급성 밀행성을 갖춰야 돼요. 그렇죠. 아주 순식간에 모르게 해야 되는데 아주 천천히 다 알려주면서 하는데 이게 될 일이 없지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너무 수상하다. 결국에는 그러면 이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그러니까 명태균 게이트와 당원 게시판 논란이 두 개가 있는데 한동훈 대표는 당원 게시판 논란을 어쨌든 명태균 게이트로 맞습니다. 덮겠다. 그 의도죠. 이 의도. 결심을 했다. 예. 이렇게 다 속아내겠다. 이런 태도로 봐야겠네. 그러려면 제가 하는 말이 계속 한동훈 대표한테 제가 그냥 예. 직접 얘기를 해요. 말씀드릴게요. 그러려면 치고 나가야 됩니다. 두 다리 두잖아 이렇게.
아무것도 안 될 겁니다. 그냥 치고 나가야 돼요. 네. 나 기조를 정치는 그거예요. 선택의 영역 아닙니까? 결단의 예술이라는 게 정치인데 지금 내가 윤석열 생각하고 선을 긋는다고 하면서 명태균 게이트에서는 나는 자유롭기 때문에 그 관련된 사람들 다 처리하고 내가 이 당을 정확하게 장악하겠다. 그러면 그 장악하겠다 말은 빼고 치겠다는 걸 선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의미가 있지. 계속 두 다리를 두잖아요. 결국 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박지원 의원이 그 라디오 네, 인터뷰 네, 나와서 네, 네. 그 얘기했거든요. 간동훈이다. 간동훈.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간철수 네, 간본다고 그랬는데 네. 적절한 것 같아요. 진짜로 예전에 이제 얼마 전에 런동훈 붙었는데 간동훈까지 붙었는데 지금 굉장히 간을 많이 보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지금 국힘이 얼마나 대단한 그거냐면은. 지금 뭐 미뤄지긴 했지만 원래 오늘 있을 표결에서 네. 아예 다 표를 이제 그러니까. 표를 받아가지고 네. 기표소로 들어가지 않고 백지로 그냥 다 내는 거를 당론으로 채택한다라는 거를 지금 검토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얘기 진짜 심각하다고 봅니다. 굉장히 심각한 예.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법기술자들이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이거를 왜 이렇게 실명으로 투표를 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의 그 취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양심, 특히 거부권까지 행사돼가지고 대통령이 돌려보냈을 때는 개개인이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당론이나 그런 거를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들 소신 있게 하라는 건데 그걸 완전히 무력화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동훈이 그러면 입장을 내야죠. 이런 거. 예. 이게 놓치, 그러니까. 그건 다 놓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얘기해야 돼요. 네. 뭔 소리 하느냐? 네. 공산당이냐? 네. 라고 해야 돼요. 공산당 싫어하잖아, 빨갱이들. 아니 자유민주주의 얘기를 그러니까. 이런 데서 해야 얘기만 하면 안 이런 되는 데서 거야. 해야 돼요. 이런 데서 얘기를 이게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이게 치고 나갈 거예요. 공간이잖아요. 네. 정치인이 그렇죠. 치고 나갈 공간들이 보인단 네. 말이에요. 근데 그 메시지. 얘기는 안 하고. 못 한다고. 그냥 검사나 하지 마라 했노. 답답하다 진짜. 그러니까. 실명이 아니라 익명인데 내가 거꾸로 얘기했어. 네. 그러니까 익명으로 해야 그렇죠. 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무기명. 그러니까 어, 맞아요. 무기명이죠. 다 이해했을 겁니다. 네. 기명은 첫 번째는 기명으로 기명으로 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빠꾸랑 또 빽돼서 돌아왔을 때 재표결할 때는 무기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당론하지 말고 네.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하라는 취지의 무기명 투표를 하는 겁니다. 몰각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탈법 반헌법적으로 봐야 돼요. 저는 이거. 근데 사실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공산당 아니고서야 기본적으로는 자유투표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래야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당원 게시판에 글 쓰는 거는 자유민주주의 얘기하면서 실제로 이런 말도 안 되는 무도한 그 행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저는 국민의힘도 국회의원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행위를 왜 강요하느냐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거다라고 국회의원도 나서야 되는 게 법을 바꾸자고 차라리 이거 들자고 그래. 그러면 이렇게 나 이렇게 들어 북한처럼. 자, 북한처럼 카드 들잖아. 카드 이렇게 다 들으려고 그래. 법을 바꿔 그렇게 그냥. 레드카드법으로 기립 하든지 그것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정말 답답한 게 한동훈한테는 정말 수많은 기회들이 왔었어요. 뭐 좀 아주 가까운 예는 그 독대인가 뭐 독담인지 뭐 그런 거 할 때 개무시 당했을 때 네. 그때 나와서 기자회견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 기회들이 계속 왔는데 계속 놓치고 있거든요. 어쩌면 지금 온 기회는 제가 봤을 때 마지막 기회가 왔다고 보거든요. 네. 모든 걸 놓쳤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용기 내십시오. 한동훈 대표님. 근데 오늘 그 권성동 의원이 오늘 아침에 포럼 세미준 정기쌤이다. 이 참여를 했는데 단계 논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연계시키면 이거는 명백한 해당행위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계는 단계요,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법인데 이걸 마치 연동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당에 대한 해당행위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은 절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친윤계가 또 강조하고 나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국제 정치로 얘기를 하면은 상호 확증 파괴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호 확증 파괴 네. 뭐 다 아시겠지만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서로 상대방을 확실하게 절멸시킬 수 있는 무기가 있을 때는 이게 약간 냉전 상황처럼 평화로운 공존이 이제 될 수 있다. 뭐 요런 개념이거든요. 네. 치지 못하는 거죠. 미국과 소련이 냉전을 해도 서로 행복이 쏘면 우리 망한다라는 건데. 김건희, 한동훈, 윤석열 이 사람들의 관계는 서로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그러니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단계 시판하고 이 김건희 특검하고가 하나가 더 엮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쌍으로 네. 지금 엮여가지고 서로 얼마나 권성동 의원이 지금 이거를 걱정을 하는지를 당내 분위기가 지금
한판 붙어볼까 진짜 거의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국민의힘 내부가 근데 내전이네. 내전이에요. 내전 예. 진짜 예. 내전 상황인데 그렇다고 친한계가 예. 이게 칼집에 칼이 있을 때 가장 강력한 거지. 이걸 뽑으면은 또 이게 별 힘이 나중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고 해서 예. 약간 아직은 자제하고 있는데 예. 계속 이게 그런 얘기들이 언론에 이제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한계 쪽이 야 우리도 지금 심각해. 아니 이거 근데 그런 할 얘기 수도 해요 있어. 기자들한테 우리 수틀리면 진짜 김건희 특검법 통과시킬 수 있어 이런 말은 합니다. 계속 얘기를 하죠. 핵무기 쏠 수 있어. 약간 그런 거야 그런 지금. 거야, 맞아요. 친한계가 단점이 그거예요. 어. 현역이 없다는 거예요. 현역이. 그러니까 그때 제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맞아요. 한동 대표가 서초갑에 갔어야 되고 누구 지금 누구죠? 서초갑 좋으니? 아무나 되는 예, 데잖아요. 예. 내가 갈게 네? 하고 3일 정도 요거도 먹으면 예. 국회는 되는 거예요. 예. 아마 그게 뭐 조건이 있었다고 하니까 예. 대통령실하고 그거는 뭐 차치하더라도 지금 현역 의원이 제대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의원이 없단 말이에요. 예컨대 지금 목소리 내는 사람이 그나마 신지호, 그나마 김종혁 등 빼고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투가 되겠습니까, 현역들 이게? 중에는 세게 발언하는 사람이 장동혁 없어요. 이런 사람 눈빛 보면 조금 이상해요. 제 느낌에. 제 느낌 개인적 느낌입니다. 예. 예. 100% 신안이 맞는지 다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들고 선거법 걸렸거든 지금.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거기도 사법 리스크가 있구나. 할 수도 있어. 예. 그러니까 저는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 예. 100% 동의하고 핵을 둘 다 갖고 있으면 못 쏘는 건 그거 비슷한데 문제는 핵을 쏠 수 있는 능력의 운전자도 지금 없어요. 네. 그 원내에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 정도 목소리를 내주고 예. 지금 그게 지금 사라져버린 거 아니냐. 그렇다면 당대표가 비록 원해지만 자기 혼자라도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만 계속 하고 있고. 아니 근데 진짜 큰일인 게 정말 엄중한 뭐 얼마 전에 보니까 그 트럼프가 그 관세 폭탄 터뜨려가지고 삼성 멕시코 SK 는 그쵸 멕시코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 이거 큰일 났다 다들 난리인데 네. 그런 문제는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권력 투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쫓아내기 전까지는 그 이른바 친윤계의 공격은 계속될 걸로 보이고 또 그만둘 생각이 1도 없다라는 네. 한동훈 대표는 오늘 또 이제 제2의 명태균은 없다라고 시작하면서 또 반격 앞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그러면 대표 이 집은 계속 싸움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원래 이 정쟁이라는 거를 다 이해는 하는데 오늘 네. 또 최고위원회에서 그 얘기했네요. 이재명 대표 향해서 본인 재판보다 민생 신경 써달라. 너나 잘하라고 좀. 너나 잘해 진짜. 이게 뭐야 이게. 네. 여당이잖아 게다가 야당도 그렇죠. 아니고. 아 진짜 재판보다 민생 신경 써달라. 예. 그런데 이 얘기든 이재명 대표가 먼저 했네요.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한테 그래서 민생에 좀 신경을 쓰라 이렇게 하니까 그걸 또 받은 거예요. 재판에 신경 쓰지 말고 민생 신경 써. 그러니까 안 줘. 한마디도 안 지고 어떻게든 이제 갚아야 되는 캐릭터인데. 캐릭터이지. 근데 이 당원 게시판은 참 돌파가 안 된다. 이거는 예. 말도 못하잖아요. 당원 그러니까요. 게시판은. 당원 게시판 얘기는 아예 한마디도 못하면서. 한마디도 안 하니까 뭔가가 있다. 그러니까 계속 의혹이 커진다. 다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이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해라. 그 말을 했다 그러면 돼요. 했고 자식이 통제가 안 된다 그러면 그만이에요. 부인이 통제됩니까? 솔직히. 예. 여자 아니 근데 와이프 장모하고 친모 통제됩니까 장모가? 친모는 어떻게? 친모가 뭐 내 말 듣나 어때? 그렇게 넘어가면 돼요. 나는 그런 생각이 아니다. 아니, 근데 나는 충성을 다한다. 그러니까. 그럼 돼요. 근데 나는 제일 재밌는 게 친모와 장모가 7분 간격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글을 주고받은. 아유 어르신 저는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요걸 좀 진하게 해놨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동시에 올리면 그러니까 2분 후에 올려주십시오. 네네 사단아를 이래요. 그만 치아보라고 마 쪽팔린다. 뭐고? 아 진짜. 했다 그래? 아니 뭘 알았다 그러면 끝날 일 아닙니까? 박지훈 이제 연기하자. 변호사 그만두고 연기하자. 그때 말하가 더 걱정돼서 그러니까 그럽니다. 오죽하면 지금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가 이렇게까지 연기까지 하면서 몰입을 해야 답답합니다, 진짜. 되냐라는 아유, 생각이 정말? 좀 드는 겁니다. 자, 근데 진짜 큰일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예정대로라면 오늘 네. 그 국회 본회의에 올라와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12월 10일로 미뤄진 상태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최혜병 특검에 국정조사. 대한 국정조사가 이제 될 것 같고 탄핵도 올라가죠? 그렇습니다. 검사 탄핵. 네, 4명. 요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집중되나요? 아니면 상설특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규칙 개정안인가요? 어제 그거 통과가 된 것 같아요. 아마도 세 가지가 할 국회 것 법사위. 같아요. 네. 하고 아마 근데 이제 여당 입장에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또 지금 어제 그 중앙지검 부장검사들 뭐 집단 성명을 하고 뭐 그 등등으로 할 것 같고 또 역풍 같은 거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분위기상은 뭐 이걸 막기가 어렵고 어쩌면 적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 대부분은 이걸로 되겠냐. 그 세계는 저는 다 통과가 될 것 같고요. 네. 또 어떤 그 힘을 받을 것 같아요. 힘을 받는 모습이 아마 연출되지 않을까. 민주당이 뭐 큰 뭐 분란 없이 어떤 정책 이슈들을 해결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야 이것도 뭐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이재명 대표 그 무죄 이후에 네. 위증교사죄 아마 좀 순풍에 돛을 단 모습으로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걸 떠나서 네. 오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금 서울신문 뭐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후배 검사 빼고 나만 탄핵하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멋있는 척 다 했는데 뭐 이제 민주당이 탄핵은 너무 남발한다라는 비판도 있고 그거에 네. 대해서 좀 이제 고민해 볼 부분도 있는데 박준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역풍이 없어요. 없어요. 뭐 이런 역풍해가지고 뭐 지지율이 떨어진다든지 뭐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이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노해 있는 거야. 사실 저는 예전에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을 주도한 이 검사도 한동안. 이게 탄핵이 안 되는 걸 보고 와 이게 뭐 나 존중은 하는데 네. 직업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에 대한 그런 거를 헌재가 고민하는 걸 존중하는데 무슨 짓을 해도 검사들은 탄핵은 안 되겠구나 이제 앞으로 조작을 해도 사건을 조작을 그러니까. 해도 탄핵이 안 되면은 네. 그러니까 이게 탄핵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창수나 그런데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가지고 이 검사들은 제가 진짜 문제가 심각하고 이 검찰은 좀 손을 봐야 된다. 네. 손을 본다는 게 무슨 그런 게 아니라 이 시스템 자체를 뭐 봐야 된다라는 게 의인 한 명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검찰 내부에서도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가 나왔지만은 그거 불기소에서 단 한 명의 검사도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글을 올린 사람이 없는데 맞아요. 자기들 탄핵한다고 하니까 지들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중앙지검 회의해가지고 회의해가지고 부장검사단 공동 성명 내고. 공동 성명 내고 예. 부끄러운 줄 아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법을 다 다뤄 배웠나? 저만 다른 느낌에 배웠나? 뭐 권력 분립에 반한다고 막 그런 글을 써놨다고 네, 예. 부장들이 예. 말이 됩니까? 지금 행정부 너네 수장, 너희 선배, 국회 대통령, 대통령을 유일하게 견제할 수 있는 게 국회고 국회가 지금 법에 반하게 합니까? 입법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탄핵입니다. 그 네, 검사들 예. 유일한 방법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헌법에 반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대통령이 하는 행동들이 다 헌법에 반하는데 어떻게 헌법을 안 배웠나? 내만 배웠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집단적으로 모여가지고 이거 사실 공무원법 위반입니다. 집단행위잖아요. 공무원법 위반이다.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지검에 모여서 집단 성명 낸 이런 것들 다 부장검사들 예, 다 공무원법 위반이다. 뭐 이런 건 변호사 해. 변호사 하지 마. 내가 마음이 또 변호사 어려워하지 마. 돌아오지 마. 하여튼 어쨌든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 자기들 일에 대해서는 진짜 해야 될 말은 한 번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검사는 징계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사실 탄핵이라는 게 징계 아닙니까? 파면입니다. 근데 예. 대부분 다 안 되잖아요. 요즘 다 중징계죠. 그냥 징계 예, 중에 징계, 중징계인데. 예. 그러니까 나는 이 검찰과 검사들이 착각하는 게 꼭 자기들이 판사들이랑 같이 놀라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법부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맞아, 여기는 맞아. 행정부예요, 그냥. 행정부의 일개 지청입니다.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를 하면은 물론 대접을 좀 더 잘 받기는 하지만은 행정부는 원래 입법부의 견제 대상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다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은 네. 뭐 이진숙도 그렇고 예를 들면은 그렇죠. 방통위원회도 다 다투고 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문제 정치적 도덕적으로 비판하는 거는 당사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언론이 하는 거예요. 평론가가 하는 거고 여론이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자기네들이 플레이어로 뛰려고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심각한 네. 문제가 있는 거고 예. 다른 것보다도 일단은 저는 검찰을 이렇게 조직 개편하는 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했던 사람인데 김건희 이거를 하는 걸 보고 안 되겠다 얘들은 기소청으로 만들어 버리고 예. 새로 한국형 FBI 만드는 게 낫겠다. 이 어우, 생각이 많이 김준일 들어요. 평론가가 제가 계속 야, 그러지만 저도 사실 엄청 진지해. 공감하고 네. 존중하고 하는데 저 부분은 저는 생각이 좀 달랐거든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저도 검찰을 네. 항상 봤기 때문에 예.
그나마 잘 됐네요 이번 거. 휴대폰 뺏기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김준일 평론가 설득시켰네. 네. 잘 뺏겼다 그래. 이거 정말. 아니 근데 진짜 납득하기가 어려운 처사지 않습니까? 저는 그 진짜 공감해요. 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23억이나 벌고 이게 다 재판 과정에서 나오고 그것도 다 나왔는데. 공판 검사들이 다 제기한 그런 내용이고 그거 다 또 뿔뿔이 막 유학 보내고 딴 데로 옮겨가게 하고 다 바꾼 다음에 그 얘기했다고 나 고발당했어 국민의힘에 그때. 아 진짜 이거 고발하면 안 되는데. 아니 내가 또 고발 안 돼. 무혐의 났어. 걱정하지 마. 무혐의 무혐의 났어. 났으니까 판례가 생겼어. 판례는 아니고 어쨌든 케이스가 생겼어. 아니 근데 그런 얘기 했다고 고발하. 아 진짜 이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맞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씁쓸합니다. 예, 그리고 검사들에 대해서 뭐 요만큼이라도 얘기하면 그냥 다 그냥. 뭔데요 검사가? 뭔데 검사가? 5급, 6급 공무원 아니? 7급, 4급이야 뭐야? 급수는 높네. 4급부터 상당. 시작은. 네. 높긴 높네. 높긴 네. 높네. 정말 저 뭐 아까 했던 말 좀 이어가면 그 검찰청이나 법원에 가면 항상 오른쪽에 뭐 법원 있고 검찰청 있잖아요. 네. 왼쪽 오른쪽 있으면 조금 더 높이시려고 검찰청은 뭐 이렇게 서울중앙지검이 있으면 서울중앙지법이 옆에 있습니다. 네. 중앙지검을 좀 더 높여지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아재 김준일 평론가 좀 전에 말씀했던 것 중에 딱 저는 공감하는 게 그냥 공무원이에요. 행정부의 지청의 공무원이고 법관들은 수준이 달라요. 법관님들은 3부 중에 그 요인인데 같이 가려고 하다 보니까 특권 의식이나 좀 존중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특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짧게 에피소드 하나만 네. 말씀드릴게요. 이제 법원이 사법부가 지금 판사가 되게 부족해요. 실제 우리나라가. 그래서 인원을 좀 늘리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당하고 민주당이 어쨌든 그거는 주도를 하는 거니까 네. 민주당하고 얘기가 다 됐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이제 작년 말에. 그래서 이제 사법부가 굉장히 좋아했는데 갑자기 검찰이 쓱 들이민 거야. 법원도 늘리면 우리도 늘려야지 그래가지고 검찰이 들이미니까 이거 자체가 다 없던 일이 네. 돼버린 거야. 맞아, 그래서 사법부가 엄청 빡쳤어 그것 때문에. 쟤들은 예. 왜 지들이 왜 우리랑 같이 놀라고 그래. 그러면서 예. 사사건건 하나씩 뭐 우리 법원이 하려고 하면 우리도 해달라고 그렇죠.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거 다 망가뜨린다. 굉장히 지금 불쾌해요. 21대 국회 법사위 마지막에 가장 뜨거운 쟁점이 바로 이 검사 증언 관련된 그렇죠. 법안이었어요. 네. 민주당이 맞아요. 바뀌었어 그거를 검사 증언을. 하여간 그때 상당히 센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오늘 아침 그 CBS 다녀오셨으니까 업둥이 이창용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로 용산에서 개각을 하는데 총리부터 바꾼다라는 게 이번 주 주초부터 나온 얘기인데 실제로 이창용 하는 총재가 총리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정치인보다는 관료 일단 경제 쪽을 지금 생각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거는 여러 차례 지금 용산에서 그 얘기가 네. 나왔고 여러 기자들이 언론사가 그거를 취재를 해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를 반대하기가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은 이게 윤석열 당선인 시절에 했지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다라는 네. 게 하나가 있는 거고 이창용은 좀 중립적이잖아요. 상대적으로 어쨌든 정부에 대해서 경기부가 집값 올리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금리 인하 못한다 이런 식으로 비판도 했던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플랜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말씀하셨다시피 한동훈 견제용이 굉장히 강해요. 뭐 당 대표를 시킬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창용을 키워서 한동훈을 죽여야 되겠다. 뭐 이런 느낌인데 이게 예전에 저는 약간 YS가 이회창 키웠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 저거였잖아요. 감사원장하고 뭐 이랬던 데서 총리로 해가지고 했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 이회창하고 YS하고 상당히 사이가 안 좋아졌고 여러모로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정말로 그런지 모르겠으나 진지하게 이창용을 고려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다만 지금 최근에 언론 보도 나온 걸 보면은 장관부터 한다. 총리는 약간 뒤로 미룬다라는 거니까 여러 가지 조금 개각 상황 간도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버리는 카드를 먼저 한두 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럴 수 있죠. 뭐 그게 이제 조태열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이창용은 좀 올리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창용에 대한 의지는 생각보다 좀 확고하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이창용 하는 총재를 끌어올려서 총리로 쓰고 싶다라는 용산의 판단이 확고한 거다. 딜레마가 있죠. 어떤? 이 정권에 지금 총리 찾을 수 있을까요?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하고 싶어요? 아니요. 순장이에요. 네. 정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네. 무너지는 배라고 보이는 침몰하는 배로 보이는데 네. 아마도 정치인들 중에 그냥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이정현 전 의원 거론됐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안에 있는 그리고 그나마 뭐 하는 총재도 안에 있다고 그래서 거론될 뿐이지 아마 지원자가 전 없다고 봅니다. 아. 그리고 통과하기도 어렵고요. 그냥 한덕수 총리 계속 하지. 아니 그 이청용도 뭐 걸리면 못해요. 야당이 지금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국회 인준이 필요하거든요. 꿈깨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한덕수가 영원히 대통령보다 더 오랫동안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네. 내년 1월 13일인가가 지나면은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됩니다. 한덕수 총리가 이낙연을 넘어서 네. 최장수가 돼요. 네. 그래서 은근 욕심 낼 걸? 1월 13일까지만 좀 하자. 넘어간다고 봐야 돼요. 네. 시간 넘어간다고 예. 봐야죠. 아니 근데 지금 보면 그 사실 국민들은 굉장히 답답한 국면을 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이제 매듭이 지어지는 게 없는 거고 명태균 게이트는 벌써 연말까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이고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하나 이제 꼭지가 제대로 따여지는 게 없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 문제만이라도 확실하게 검찰이 좀 수사를 하게 해서 문제를 좀 드러내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이거 당선 무효까지 갈 수도 있는 사안이다. 오세훈 시장 여론 조작 문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창원지검에서 네. 지금 뭐 이거는 뭐 뉴스들이 좀 나오는데 그게 저는 검사들이 이렇게 좀 낸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네네. 뭐 그게 변호사나 뭐 다른 데 나가기는 좀 어렵다고 보면 검사 중에 뭐 정유미 검사장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수사팀 중에는 제대로 좀 해야 된다. 이거 일 안 하면 우리 검찰이 진짜 큰일 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애써 막 눈 감고 막 계속 안 듣고 있다가 네. 들려보면 끝이에요. 보이거나 들리면 이거 만약에 안 하면 본인이 직무유기나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 증거가 드러나면 그건 기소를 하든지 처리를 해야 되니까 막 그런 국면에 있다고 보면 이 사건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압수수색 하는 척 쇼 비슷하게 하긴 하지만 결국은 검찰 수사하고 수사로 아마 방점을 찍을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누가 타겟이 될까를 봐야 되는데 마지막 키는 저는 명태균이라고 보거든요. 네. 구속 적부심 택도 없이 청구했다 기각이 됐어요. 어젯밤에. 그러니까 예. 새벽에. 예. 저는 그거 변호사가 구속 적부심하자 그러면 의뢰인 혼냅니다. 이런 사건. 구속만 길어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네. 제 말 저 따라오세요. 이렇게 하는데 네. 한 거 보면 본인은 뭔가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윤한홍 의원 얘기도 들어보면.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기각된 상황이라면 네.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아주 센 거 하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센 거?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거를 바탕으로 지금은 오세훈은 그냥 네. 그대로 갖고 가면 기소가 돼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정치자금법 위반. 네, 네. 오세훈 네. 문제된 사람 오세훈 몇 명 네. 있잖아요. 조은희 의원은 조은희 의원이 아직 드러난 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오세훈은 돈하고 돈 준 사람, 돈 간 거, 네. 계좌 줬다고 진술, 네. 여론 조작, 뭐 다 모든 게 다 드러나 있어요. 종합 깔끔합니다. 깔끔한 검사가 봤을 때 이거 막 눈 감아도 그냥 기소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라면 오세훈 시장이 제일 위험하긴 한데 네. 명태균이 과연 어느 정도를 낼까? 네. 명태균이 혹시 오세훈 거를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예. 그 사람한테는 김건희 여사나 이쪽일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러면 큰거 나올 것 같아요. 큰 거 나올 것 같다. 뉴스토마토 혹시 뭐 취재하는 거 없어요? 큰 거?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 뭐 있구나. 알지 예.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근데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그 오세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거의 이제 시작점이라고 여론조사 조작의 시작점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조작이 어디까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얘기가 나오고 있고 명태균이 김종인의 등에 업고 그리고 이제 깊숙이 개입을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 어제였나요? 그 인터뷰한 거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네. 그러니까 장현성 기자가 훨씬 더 잘할 텐데 명태균은 김종인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의 마음을 갖고 김종인이 수족처럼 명태균을 부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김종인이 예전에 한겨레 인터뷰에서 사기꾼이라고 하니까 집안에서 명태균 집안에서 다 뒤집어졌다라는 거 아니에요. 새벽마다 전화해가지고 일 시킬 때는 언제고. 그러니까. 근데 새벽마다 전화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하니까 아니 그 명태균이가 나한테 새벽에 전화했지 나는 새벽에 전화한 일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새벽에 되게 그러니까 여당 대표자 야당 그때는 야당이었구나 대표한테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없어요. 전화를 심지어
김종인이 명태균한테 한 게 아니라 명태균이 김종인한테 한 거라고 하더라도 누가 김종인 정도 되는 급 인사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이거 전화를 합니까? 보통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거를 어제 실토를 했구나. 그리고 명태균이 조사한 여론조사가 나도 몰랐는데 비서한테 물어보니까 그때 책상에 올라와 있더라. 그러니까 사실 이 분위기는 뭐냐면은 그때 오세훈을 13번이나 했는데 명태균의 수법은 그거잖아요. 일단 해.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들이밀어가지고 설명도 해주고 내가 잘해줄게 하면은 먹히면은 계속하고 안 먹히면은 사실 이제 손을 떼는 건데 13번이나 했다라는 거는 어쨌든 누군가가 이거는 잘 봐주고 결국은 돈을 대줄 거고 이런 거를 확신이 없으면 못 하거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두 번은 해고 손 뗐으면은 그래 오세훈 말이 맞을 수가 있어. 근데 이거는 오세훈 캠프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뒤를 봐준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이거 뭐 이를테면 여의도 연구원장도 나중에 다 엉뚱한 거예요. 여론조사 해가지고 3천만 원 돈 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2022년 선거에서는 개인적으로 지상욱 원장이 개인적으로 돈 안 주고 부탁하고 여론조사 막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거의 다 연루됐다 지금 국힘의 웬만한 사람들은 다 연루가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야. 초토화가 될 것 같고 말씀하셨다시피 오세훈 시장 후원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인터뷰 짤막하게 했는데 오세훈 도와주려고 했어. 나 국민의힘 당원이야. 뭐 줄줄줄 나와 줄줄줄. 거기서 여론조사 설문 잘 만든다는데 그러니까 조작 가능성까지 다 얘기를 혼자 다 얘기를 해버렸어. 거기에다가 이 사람이 운영하는 무슨 이 상생과 뭐였지? 공존과 상생. 거기에 다 지금 들어가 있죠. 거기에 이사로 있던 사람들이 서울시 산하기관에 이사로 다 들어갔어. 그러면 3,300만 원 뭐 그 이상은 준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 갔으면 이거는 얘기했다시피 검사가 보기에는 끝났어요. 대가성. 끝난 거야. 이게 수사라는 게 특수한 그림 그리잖아요. 그러면서 막 스케치도 하고 채색도 해야 되는데 완벽한 사진 한 장이 온 거예요. 할 게 없어. 사진이 온 거야. 뭘 해요? 딱 떨어지는. 요새는 시장 불러가지고 묵묵부답하다 계속 묵묵부답하다 그냥 기소하면 그만인 거예요. 이게 더 이상 뭐가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만큼 확실해 보여요. 아니 그러면 이게 2022년 선거인가요? 20년 선거인가요? 재보궐선거죠. 재보궐선거면서 2021년. 2021년. 4월. 그러면 그때 이거 당선 무효 무슨 그런 것까지 갈 수 있어요? 그건 좀 그거는 시기가 안 맞아. 행정소송 이런 거 어려워요? 시기가 되겠나요? 시기가 제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선거소송도 그 시점이 기한에 다 맞춰서 기한이 해야 되는 거 있어서. 알고 있고 뭐 그 당시 나경원이 좀 앞섰던 건데 오늘 뭐 어제 보도에 따르면 그것도 원래 나경원 우세에서 접전으로 바꿔라고 다 그냥 지금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심각한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저도 취재해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명태균과 관련돼서 김건희 특검에 이를테면은 공천 문제가 포함이 되면 자든 타든 그 가표 찍을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관련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걸리기 때문에 공천은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거 들어가면. 그래서 그걸 빼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어쨌든 그것까지 축소를 했는데도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 긴가민가한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한동훈 대표가 가장 적극적인 것 같다. 제2의 명태균은 없다라고 이제 강조하면서 뭐 불법 뭐라 그랬냐면은 이런 구태 선거는 이제 앞으로 없게 하겠다라고 이제 아예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오히려 역으로 삼을 가능성 이런 건 없을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한동훈계가 주로 비례 출신 의원들로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잡음이 있었지만은 불법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오히려 김건희 라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을 한동훈이 막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철규 사무총장이 폭발하고 막 이런 공관위원장이었나 그 공관위원이었나 막 그때 폭발하고 막 이런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동훈은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어쨌든 외견상으로 봐도 김건희의 입김은 자기가 막은 거잖아.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막 싸운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단만 하면 돼. 한동훈이 결단하면은 솔직히 이거는 저는 통과된다고 봅니다. 특검법. 그리고 당을 새롭게 태어나게 해야지. 이거 다 쓸어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비한동훈계 뭐 친윤석열계 다 쓸어버리고 당을 완전히 재건할 수 있거든요. 국민만 보고 간다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 지금 특검 가고 이런 불법적인 것들 행태들 다 새롭게 일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내라 한동훈 내가 다시 한번 응원의 메시지를 좀 보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박 변호사님 이것 좀 여쭤볼게요.
대통령 부부 휴대폰 압수수색해야 된다. 이게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뜨거운 쟁점이 됐는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뭘로 압수수색을 하냐. 내가 박은정 의원보다 수사 더 많이 했다. 그걸로 어제 화제가 됐어요. 수사 더 많이 했다. 와. 압수수색하는 게 사실 뭐 예전에 저기 민정수석실 막 들어가고 청와대 들어가고 막 검사들 했는데 네. 사실은 어제 당사 쇼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윤상현 의원의 휴대전화, 이준석 의원의 휴대전화,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 그 4개를 확보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대전화 최근에 와서 하는 거는 뭐냐면 실제로는 그 장소에 가서 압수색을 하지만 그 장소에 있는 사람의 전화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옛날에 이 전화가 한참 되기 전에는 뭐 컴퓨터나 이런 게 네. 가지러 간 거죠. 네. 지금도 막 하면 컴퓨터랑 연동이 돼 있으면 그거라도 유일하게 획득할 수 있는데 어떤 장소가 의미 있을 때는 우리 예전에 기억날 겁니다. MB 털로 갔는데 지하에 막 뜨다가 들어가잖아요. 그건 내부하고 거래가 된 거예요. 왜 하필 이 장소에 왔을까? 아하. 다 얘기가 되고 들어온 거거든요. 예. 지하실도 어떻게 문 딱딱 열고 알아 차탁 들어가는 거. 이제 그런 건 의미가 있지만 네. 지금 현 상황에서 이 현재 시점에서 네. 압수수색 의미 있는 거는 전화기입니다. 전화기. 전화기만 확보하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도 수사는 받아야 돼요. 예. 현직이라 하더라도 소추를 받을 권리가 없다는. 그렇죠. 소추 불소추 특권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수사가 만약에 떳떳하다면 사실은 수사 받는 게 맞죠. 그러면 국정 난맥이 그대로 해결되거든요. 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합니다. 예. 박성재 장관은 그냥 충성심, 그리고 바지 사장 같은 사람이잖아요.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않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대변한 의견이기 때문에 들을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나는 어제 그거 보면서 네. 저번에 예전에 정청래 유상범이 싸운 거 그거 생각나더라고. 내가 국회법은 더 잘 알아고 내가 공부는 더 했어. 내가 막 공부는 이러면서. 잘했을 것 같은데 와, 막 얘기했죠 와, 유상범. 진짜. 예. 이 박성재 그래서 네. 어쩌라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대통령은 말씀하신 대로 수사를 받을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수사하기가 쉽지 않은 거는 네. 현실 인정. 김건희는 배우자로서 아무런 공적 그게 없어.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배우자법이나 이런 게 퍼스트 레이디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 관행상으로 존중을 해주는 거지. 사실은 수사하려면 바로 앞색 들어가도 돼요. 네. 그렇죠. 해야 되는 거 그걸 아닙니까? 하면 사실은 그걸 받아들인다면 예. 이 지금 국정 난맥이잖아요. 예. 저는 거의 한 80~90%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보수층도 안정을 갖고 민주당 지지자나 진보층도 더 뭐 말하기 뭐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국면이 좀 해결되는데 그거 할 용기가 해서 그런가? 용기가 없는 게 아니라 감히 우리가 V0를 그런 생각이다. 통치자를 못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통치자를. 맞아요. 아니 저는 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막 싸우다가 꿀리면 너 몇 살이야? 그러니까 거의 그 분위기예요. 한심스럽습니다. 박은정 너 나보다 후배잖아. 뭐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한심스럽다. 그게 정말 신성한 국회에서 그게 할 소리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면 윤석열도 박성재 후배야. 윤석열한테 가서 얘기 좀 해보지 그러면. 그럼 뭐 그런 얘기도 못 하잖아요. 권력 앞에 굴종하고. 그러니까 저는 참 이런 수준 낮은 대화가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품격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에 진짜 통탄할 노릇이다. 슬프다. 이런 거나 보고 막 얘기를 평론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도 참 가슴 아프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